안녕하세요. 아마따가 준비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출발해 볼까요? 다음 중 화장품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을 고르세요. 잘 듣고 몇 번인지 골라보세요. 1번 전자상거래로 미국 수입 화장품을 알선하는 김숙자 씨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였다. 2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임지수 씨는 소비자가 매장에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전화로 주문한 맞춤형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3번 2차 포장만 하는 영업체를 개설한 이미소 씨는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할 수 없어 등록을 포기하였다. 4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김지민 씨는 프랑스 수입 화장품의 내용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하였다. 5번 의사 지성철 씨는 본인이 경기도에서 개업한 개인병원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를 하였다. 자, 잘 들으셨죠? 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미 다 이 부분을 공부하셨지만 문제에서 등장인물도 나오고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지니 답을 고르기가 쉽지 않으시죠? 기본 개념을 충실히 공부하셔야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시험장에 가시면 이것보다 지문이 길고 시간은 부족합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어도 확실히 아닌 걸 고르세요. 화장품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은 4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김지민 씨입니다. 언뜻 보면 4번이 맞는 말 같지만 소분, 혼합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만 할 수 있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른 문항들도 함께 볼까요? 1번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사항 중에서 수입 대행령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이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만 해당되죠. 따라서 책판업의 등록은 수입 대행형이면서 전자상거래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소비자가 매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흔히 온라인 거래나 전화 주문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하여 맞춤형 화장품을 주문하고 이를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혼합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건데요. 마타조가 되실 분들이라면 실제로도 모두 궁금한 내용이죠. 답은 할 수 있다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으로 신고된 곳에서 소비자에게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화장품의 법령에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개개인을 잘 파악해서 제품을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는 면에서는 소비자를 직접 만나 판매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3번 문항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의 정의에서 살펴보았죠. 2차 포장만 하는 영업은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1차 포장은요?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5번 문항입니다. 병원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냐 없냐인데요.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성상 이러한 곳에서 판매하면 의약품인가? 라고 생각할 우려가 높죠. 그래서 병의원과 약국 등의 의료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상호명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팔수록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용, 제품의 명칭, 효능, 효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풀어보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시 필요한 서류의 목록입니다. 적절한 설명을 고르시오. 아래에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서류를 내면 검토하고 기능성이다, 아니다 이런 결과를 알려주죠. 돈과 시간이 매우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들 필요 서류의 목록이 뭔지 외우고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5가지 필요 서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두 번째는 안전성에 관한 자료. 이 안전성에 관한 자료에는 단회 투여 독성 시험, 1차 피부 자극 시험 자료 등등의 안전성과 관련된 테스트 자료들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여기에는 효력 시험 자료나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들어가죠.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 지수 및 자외선 A 차단 등급 설정의 근거 자료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문항들이 주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항이 좀 어렵죠? 1번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위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면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함량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3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시험 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 제5호의 자료 제출은 생략되지 않으나 심사 절차가 보고서 제출로 간소화된다. 4번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고 싶은 화장품 제조업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5번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은 자 간에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여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의 모든 서류를 가름하여 양수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항이 어렵죠? 답이 뭘까요? 적절한 설명은 5번입니다. 5번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은 자 간에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여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에 모든 서류를 가름하여 양수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옳은 설명이에요. 그럼 1번부터 시작해서 틀린 설명들은 어디를 고쳐야 할지 같이 보시죠. 1번은 이랬어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위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면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서류를 모두 구비해도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주어가 틀렸죠? 2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함량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호에서 4호의 자료가 뭐죠?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자외선 차단 지수 및 자외선 A 차단 등급 설정의 근거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문항입니다. 기준 및 시험 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5호, 즉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을 생략할 수 있죠. 여기는 5호의 자료 제출은 생략되지 않으나 심사 절차가 보고서 제출로 간소화된다. 3번 문항은 틀린 설명입니다. 4번 문항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하는 곳은 식약처장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5번만 옳은 설명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해당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해 국내외의 연구, 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 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 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 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위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번 위해성평가위원회는 위해평가에 따른 결과를 근거로 위해 여부를 결정한다. 3번 노출평가는 위해평가 중 세 번째 단계이며 위해 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4번 위험성 결정은 위해평가 중 2단계, 두 번째 단계이며 위해 요소의 인체 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5번 위해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위해성평가위원회는 자문기관일 뿐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1번, 3번, 4번, 5번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문제인데요. 문제가 길죠. 문제를 더 간결하게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보다도 더 길기 때문에 구구절절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얼른 읽고 핵심 단어나 내용을 파악하셔야 해요. 문제가 길지만 이 문제의 핵심 어떤 건지 같이 찾아보시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이현아 씨는 최근 신제품을 판매하려고 한다. 다음의 상황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들이 대화를 나눈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을 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누구일까요? 핵심은 이거죠. 이현아 씨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이고 보면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이면서 조제관리사이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기능성 화장품 용량 10ml 제품의 기재 표시사항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는 길지만 묻는 요지와 내용은 명확하죠? 이렇게 얼른 읽고 필요한 부분만 추리세요. 자, 기재사항에 이렇게 4가지가 적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 개선 크림 10ml를 판매하려고 해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 문항으로 어떤 게 나와 있는지 넘어가 보죠. 1번. 자, 은혜라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팔면 큰일 나. 전성분 표시가 없잖아. 기재사항에 전성분 표시제에 따라 전성분을 표시해야 돼. 2번입니다. 윤혜라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예요. 용량 포기도 해야 하는데 안 되어 있네. 제품 하단에 10ml라고 기재해야 해. 3번입니다. J. 기능성 화장품이니까 제품에 추가적으로 전성분과 효능 효과를 적어야 해. 4번. 정숙. 개봉 후 사용기간은 적혀 있지만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제조 연월일을 추가하여 기재해야 해. 5번. 저 크림이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한 품목이라면 효능, 효과, 용법, 용량을 추가로 기재해야지. 자, 옳은 설명을 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4번 정숙 씨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걸 정숙 씨가 알려주는데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합니다. 1번 은혜 씨는 왜 틀렸죠? 소용량 화장품은 전성분 기재가 생략되기 때문이죠. 화장품법에는 내용량이 10ml 이하인 경우 기능성 화장품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전성분을 생략합니다. 면적이 작아서 쓸 곳이 없구나 생각하셔요.
그리고 10ml 이하이므로 10ml도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주의하시고요. 2번, 윤혜 씨는 왜 틀렸죠? 용량을 지금 적으라고 하는데요. 용량도 기재가 생략됩니다. 3번, 자, 제이 씨도 봅시다. 제이 씨는 기능성 화장품이니까 전성분과 효능 효과를 적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전성분 쓸 것도 모자라 보이는데 효능 효과를 도대체 어디다 적는단 말이에요. 기능성 화장품이라도 생략됩니다. 5번 역시 효능, 효과, 용법, 용량, 기재 생략합니다. 그렇다면 따로 또 지적할 사항이 있을까요? 바로 화장품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현아 씨가 만든 이 신제품의 크림에는 화장품의 명칭이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기재를 해야 해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용량이 소량 10ml 이하의 포장 등 총리량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5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이때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을 병행 표기해야 합니다. 병행 표기라는 건 둘 다 표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능성 화장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화장품의 분류 문제인데요. 화장품의 분류는 꾸준히 출제되었고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꼭 잘 듣고 맞추세요. 다음 중 옳은 설명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는 기초 화장용 제품류야. 2번, 헤어 컬러 스프레이는 일시적으로 머리색을 바꾸는 거니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포함되지 않아. 3번, 립글로스는 입술을 보호하는 제품이니 기초 화장용 제품류야. 4번, 단순히 머리를 고정시키는 용도로 포마드는 두발용 제품류야. 5번, 물휴지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야. 그런데 식품 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는 기초 화장품 제품류에 포함되지. 주로 개성이 강한 화장품을 적어 놓았죠?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헤어 컬러 스프레이, 립글로스, 무료지 등등. 자, 답은 4번입니다. 그럼 틀린 설명을 한 사람들을 함께 볼까요? 1번,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는 기초 화장용 제품류가 아니라 눈 화장용 제품류입니다. 눈과 관련돼서 그리고 칠하고 지우는 건 눈 화장용 제품류라고 했죠. 이것과 헷갈릴 만한 게 폼 클렌저예요. 폼 클렌저는 뭐죠? 인체 세정용 제품류입니다. 2번입니다. 헤어 컬러 스프레이는 뭐가 아니라고 했는데 헷갈린다 하시는 분은 헤어 컬러 스프레이는 화장품이 맞습니다. 단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닐 뿐이죠.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포함되는 화장품입니다. 3번 립글로스입니다. 립글로스와 립밤은 색이 투명한 경우가 많죠. 그렇다 해도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마드는 두발용 제품류가 맞고요. 5번은 뭐가 잘못됐죠? 식품 접객업의 영업소, 즉 식당 같은 곳에서 손을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포장된 물티슈와 장례식장이나 의료기관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아예 화장품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해 보니까 어떠세요? 시험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이론을 꼼꼼하게 머릿속에 잘 정리하신 분들이라면 꼭 합격하실 거예요. 다 맞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 반보다 조금 더 맞는 시험이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